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 자,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각에 대해서 일단 배울 건데, 자, 요 x축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시초선이라고 불러줄 거야. 시초선. 자, 용어니까 기억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빨간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볼 건데, 요런 걸 우리가 요런 선을 앞으로 동경이라고 불러줄 거야. 동경. 자, 동경은 여기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이렇게. 자, 동경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시초선은 저기 고정되어 있는 거야. 저렇게.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봐라. 여기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양의 방향. 자, 반대로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음의 방향. 자,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게 음의 방향. 이렇게 되겠다. 방향 꼭 기억하고, 자, 각도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이 각도를 30도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당연히 3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 지금 시초선에 출발해서 30도만큼 움직이면 이 동경이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자, 아니면 여기서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 360도를 돌고 30도만큼을 더 가도 같은 동경이야. 그러니까 360도에다가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30도만큼 더 가. 자, 그래도 역시 같은 동경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두 바퀴를 돌아.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면 다시 시초선이고, 거기서 30도만큼을 더 가도 역시 같은 동경이다.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360도 곱하기 2, 두 바퀴 돌고 다시 30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바퀴수를 늘려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다시 표현하면은 이것은 360도 곱하기 0이나 마찬가지지. 한 바퀴도 안 돌고 바로 30도만큼 간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 자, 여기서 출발해서 거꾸로 한 바퀴,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역시 시초선이야. 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거꾸로 한 바퀴 돈 거지. 마이너스 360도지, 이게. 이렇게 도는 거는 플러스 360도, 이렇게 도는 거는 마이너스 360도야. 그럼 마이너스 360도 하고 다시 플러스 30도니까 여기다 플러스 30도를 더하면은 요 동경을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두 바퀴. 그럼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이지?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그럼 시초선에 위치하고 다시 플러스 30만큼 가면 역시 이 동경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바퀴수만 또 역시 달라지겠지, 그치? 자,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 잘 봐봐. 자, 360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 n은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냐,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냐, 그걸 의미하는 거지. 자, 그리고 더하기 다 몇이라고 썼어? 30이라고 썼지, 이렇게. 자, 그래서 앞으로 30도를 표현할 때는 30만 쓰지 말고 앞에다가 360 곱하기 n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자, 그리고 자, 봐라. 요거 계산하면 30도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각을 계산하면 390도고, 세 번째는 요 지금 720에서 30을 더하는 거지. 720에서 30을 더하면은 75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60에다가 30을 더하면 마이너스 330이지. 자, 그 다음 얘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720에다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690이지. 자, 지금 써놓은 요 각들 보이지? 이 각들의 동경은 다 일치하는 동경이지. 그치?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보기에 각도가 여러 개 주어지고 동경이 다른 것을 찾아라. 이렇게 앞으로 시험 문제에 꼭 나오게 될 거야,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지금 30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얘네들 보면은 여기다가 지금 360을 더하면 얘 되는 거고, 다시 360을 더하면 얘 되는 거고, 여기서 360을 빼면 얘가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자. 자, 이 일반각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한 거 그대로 쓰면 돼. 자, 앞으로 일반각이라는 것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자,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자, 대신 이 알파의 조건은 어때야 되는 거냐면 알파는 0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여기 들어오는 요 각은 반드시 360도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요 n은
정수여야 된다. 정수. 여기가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이야.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고 자, 여기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구하여라. 자, 1140도인데 요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360도 곱하기 정수인데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을까 이거? 세 바퀴를 돌아보자. 360도에다 3 곱하잖아. 1080이야. 자, 이거 계산하면 1080이다. 1080이면은 1140이 되기 위해서는 1140에서 1080을 빼면 되는 거지. 빼면은 여기가 60도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여기다가 60도가 모자라니까 더하기 60도. 자, 요런 관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일반각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은 360도 n 플러스 60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360n 더하기 60도. 이렇게 일반각으로 앞으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1140도지만 실제는 60도랑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 490도도 마찬가지야. 360도에서 몇 바퀴를 돌면 되지? 한 바퀴만 돌면 되지. 그럼 360도고 거기다 얼마를 더하면 490도가 돼? 130도를 더하면 490도가 되기 때문에 얘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360n 더하기 13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750은 음의 방향으로 돌아야겠지? 그러면 360에다가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면 될까? 세 바퀴를 돌자.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1080이 될 거야. 마이너스 1080. 그럼 1080에서 또 역시 얼마를 빼? 750을 빼보자고. 750을 빼면은 계산하면 330이 될 건데. 자, 그래서 플러스 330까지 하면 마이너스 1080에다가 330을 더하면 마이너스 750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요 각은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다 들어맞고 있지. 자, 그래서 뭐라고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360n 더하기 330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다. 자, 연습을 많이 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뭐 3사분면, 4사분면은 다 알고 있을 테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선생님이 미리 한번 써놨으니까 너희들도 이거 필기를 해놓고 이 5가지 필기를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하나하나씩 따라오도록 하자. 자, 첫 번째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두 동경을 하나는 알파라고 할 거고 하나는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두 동경을. 자, 그래서 자, 알파라는 동경을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볼게. 요렇게 표시해 볼게. 자, 요 동경을 가지고 요만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요만큼 알파. 근데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바로 온 걸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베타라는 동경도 표시해 볼 건데 베타는 그냥 요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 요렇게 표시해 볼게. 자, 이렇게 하긴 이렇게 표시 안 해도 상관은 없겠다. 자, 선생님 지워 볼게. 자, 이거 지워보고 꼭 저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다. 자, 베타라는 동경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베타. 지금 우리가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서로 일치하는 거지.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야. 둘 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같은 동경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있는 5가지 조건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항상 두 식을 더하거나 빼야 돼. 두 식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그것만 결정해 주는 게 팁이야. 자, 두 동경이 지금 일치하지. 하나는 알파 이만큼, 하나는 또 베타 이렇게 둘이 서로 일치하잖아.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서로 빼는 거야.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보도록 할게. 물론 알파에서 베타를 빼도 상관은 없어. 자, 서로 빼면 각도 차이가 몇 도가 나니? 일치하니까 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0도라고 쓰는데 0도라고 쓰지 말고 앞에 뭘 붙여야 되지? 항상 360n을 붙여야 된다고 방금 전에 배웠지. 플러스 0은 쓰나 마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하면은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 자, 만약에 알파가 동경이 이만큼이야. 여기가 알파 이만큼 간 거야. 자, 베타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 거지. 베타. 그렇게 되면 두 동경이 서로 방향은 반대면서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서로 방향이
반대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달랑 요만큼만 가는 건 아니고 몇 바퀴 돌아서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이럴 때는 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역시 뺄 거야. 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자, 베타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알파만큼을 빼면 180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해하겠니? 자, 얘를 계산하면 180도가 나오는데 요거만 쓰지 말고 앞에 항상 뭘 붙여라? 360n을 붙이면 된다. 자,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x축 대칭이야.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어때?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야. 자, 요 동경을 내가 알파라고 잡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요 동경을 우리가 베타라고 한번 잡아볼게. 자, 그리고 이게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동경의 크기도 역시 알파가 된다는 거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 알파에다가 요 베타까지를 요번엔 더하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몇 도가 되니?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360도가 되는데 360도는 0도하고 똑같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0도란 말이야. 그럼 또 0이라고 쓰지 말고 앞에다가 360n을 붙이고 0은 안 써도 되겠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야. 자, 한 동경이 이렇게 생기고 y축 대칭이면 다른 동경은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그럼 y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자, 얘를 내가 알파라고 잡을 거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요 동경을 베타라고 잡을 건데, 자,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어때? 여기 요 크기도 알파랑 똑같겠지? 그래서 베타에다 알파를 지금도 더해야겠지. 알파에다 베타를 더하면 몇 도가 되겠니?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180도가 되는 거지. 180도라고만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앞에다가 360n을 붙여야 된다. 자,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일단 y는 x를 그려. 이렇게 y는 x를 그려놓고, 자, 동경 두 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 그리자. 자, 요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지. 자, 그래서 요 동경을 내가 알파라고 잡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요 동경을 베타라고 잡을게. 자, 그리고 요만큼, 여기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요만큼도 알파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게 되는 거지. 이번에는 역시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게 되면 몇 도가 되니? 90도가 되는 게 보이지?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360n 더하기 9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이 다섯 가지를 너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너희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필수 예제부터 풀도록 하고 확인 체크는 이제 너희들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여기 보면은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시오. 일반각으로 나타내라는 거지. 자, 알파는 항상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아야 된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500도. 자, 마이너스 500도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자, 그럼 360도를 자, 거꾸로 돌아야겠지.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면 되냐면은 두 바퀴를 돌면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720도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720에다가 자, 얘를 만들기 위해서 암산도 되겠지만 한 번만 해볼게. 720도야 마이너스. 거기서 우리가 500도를 만들려면은 얼마를 하면 되지? 220도. 그지? 자, 그래서 플러스 220이지. 자, 마이너스 720에다가 플러스 220을 하면 마이너스 500도가 되는 거고, 자, 얘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60n 더하기 22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알파의 값이 220도가 되는 거고,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고쳐주면 된다. 두 번째 마이너스 300도. 자, 마이너스 300도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거꾸로 한 바퀴를 돌면 마이너스 360도고,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플러스 60도가 필요하지. 자, 그러니까 이건 굳이 쓸 필요 없지. 알파가 60도인 거지.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00도도 마찬가지로 자 360도에다가 거꾸로 한 바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하고 다시 플러스 260도를 더하면 자 마이너스 100도가 되는 거니까 요게 알파 값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400도 400도도 요번에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400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40도.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엄청 작네. 자 다섯 번째는 700도 700도는 360하고선 한 바퀴밖에 못 돌겠다. 한 바퀴 돌면 360도지.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하지? 700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340도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그래서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얘가 되겠네. 자 400도가 이제 답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다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필수 예제. 자 이번에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 그러면 세타를 쓸 때 우리가 뭐라고 쓰지? 원래는 0도하고 90도 이렇게 쓰잖아. 기존에는 이렇게 썼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은 자 90도라고 쓰긴 쓰는데 앞에 뭐가 붙는다?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돼서 360n이 붙는다. 자 마찬가지지. 0만 쓰지 말고 360n을 써라. 자 0은 쓸 필요 없겠지?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위에 거 지울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0도에서 90도 이렇게 써야 된다. 1사분면 각이면. 자 그리고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구하시오 했는데 3분의 세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3으로 나누도록 할게. 그럼 얘는 120n이 되는 거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가 되고 3으로 나누면 120n 플러스 30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n은 우리가 정수잖아. n은 정수. 자 그래서 정수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1부터 집어넣는 게 아마 너희들한테 계산하기 편할 거야. 그래서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을까? 0부터 집어넣도록 할게. 0부터가 계산이 편하겠다. 0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되지? 얘는 0도가 되고 여기는 3분의 세타가 되고 0 집어넣으면 30도가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1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여기는 120도가 되고 여기는 3분의 세타 1 집어넣으면 120도에다 30도 하니까 150도가 되겠지. 자 요번에는 2 집어넣을게.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은 240도. 자 그리고 여기는 3분의 세타. 자 그리고 240도에다 30까지 더하면은 270도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집어넣을 차례네. 3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360도가 되고 여기는 3분의 세타. 360도에다 30을 더하면은 390도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거를 계속 넣을 필요는 없고 자 한번 잘 봐봐. 우리가 1, 2, 3, 4보면 각도 좀 잠깐 보자.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도지 이렇게. 자 지금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구하라고 했는데 0도에서 30도 사이면은 몇 사분면이? 0도에서 30도 사이면은 1사분면이지. 1사분면. 120에서 150 사이면 120, 150이면은 2사분면이고 240에서 270, 240에서 270이면은 3사분면이고 그 다음 다시 360에서 390이면은 한 바퀴 돌아서 360에서 390이면은 1사분면인 거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4 집어넣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 2사분면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1, 2, 3, 4분면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4분면을 모두 구하셨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답으로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걸 찾는 거야. 뭐가 계속 반복이 되는지를 찾아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 자, 좀 전에 우리가 이거 연습했었지.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는 어떤 상태라고 했냐면 아까 자, 보면은 동경을 이렇게 표시해보고 여기서 하나는 세트하고 하나는 5세트한 거니까 하나는 이렇게 세트한 거고 하나는 이렇게 5세트한 거지. 자, 두 동경이 일치했다.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일치했으면 서로 빼주면 0이 나오겠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자,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뭐가 나와? 0도가 나와. 0. 0이 나오는데 앞에다 뭘 붙인다? 360n을 붙인다. 더하기 0은 쓸 필요가 없겠지. 자, 그리고 얘를 계산하면 4세타는
360n이 되는 거고, 자, 세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4로 나눈다. 그럼 세타는 90n이 되는 거야. 자, n은 정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이제 뭐 0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 0 집어넣으면 세타가 0 되는 건데, 여기 세타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n에다가 이제 1 집어넣어 보자. 1 집어넣어 보면은 세타가 90도가 되는데 괜찮지? 자, 그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세타는 180도가 되는 거고 괜찮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270도가 되지? 역시 괜찮지? 자, n에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면은 360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했을 때 우리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답으로 쓰면 되겠다. 자, 확인 체크는 너희가 한번 풀어보자. 이번에는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기존에 우리가 썼던 뭐 30도, 뭐 60도, 90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 우리가 기존에 썼던 각도들, 자, 그걸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실수가 아니거든. 이제 실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각을 호도법이라는 걸 사용할 거야. 이 호도법은 그 각도가 실수야. 실수. 얘네들은 실수가 아니다. 자, 그래서 실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호도법을 쓰는 거고, 자, 호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도 r이야. 그랬을 때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세타. 자, 이 세타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앞으로 요 세타를 1라디안이라고 불러줘. 라디안. 영어로는 어떻게 쓰면 되니? 라디안. 이렇게 쓰는데, 자, 앞으로 1이라고만 써도 돼. 라디안은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RAD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생략해도 된다. 자, 그래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이 중심각이 되는 거야. 여기가 1인 거야. 1. 실수로 1로 표현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중심각의 크기를 더 키워볼게. 이런 식으로. 자, 반지름이 r이야. 그리고 이 호의 길이가 2r이야. 자, 그랬을 때 이 중심각 세타를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지?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1이지. 자,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계산하면 2 나오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여기 중심각은 2라디안이 되겠다. 2라고만 써도 되고 2라디안 이렇게 써도 된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반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있어. 반원은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아볼게. 반원은 이 호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지? 원주? 자, 반지름이 r이야. 그럼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지. 2파이 r인데 이만큼은 얼마야? 반원이니까 2로 나눠서 파이 r이 되겠지?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에서 2 나왔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에서 1 나왔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러면 파이 나오는 거 알겠니? 요 각도 세타가 파이 라디안인 거야. 파이 라디안.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뭐냐면은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몇 도다? 여기 몇 도야? 180도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자, 이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구했다. 자,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개 한번 고쳐볼게. 자, 많이 나오는 거 봐봐. 2파이는 그러면 2파이 라디안은 몇 도겠니?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파이가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자, 여기 라디안이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2파이는 360도지? 360도. 왜냐면 180에다 2를 곱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는, 자, 180도를 2로 나누는 거니까 90도가 되는 거고, 자, 뭐 3분의 파이는 180도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60도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게 있지? 호도법은 방금 한 것처럼 실수로 나타내는 거야. 60분법을 파이로 나타내는 거야. 호도법이 있고 60분법이 있지. 60분법.
자, 호도법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 이렇게 있어. 파이로 나타내어지는 게 호도법이야. 얘를 60분법으로 고치고 싶어. 이렇게. 자,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하는 거냐면은, 자, 60분법으로 고치려면은 이 파이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려면 이 파이가 사라져야 되잖아. 파이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거야. 자, 파이분의 180. 왜냐면은 어차피 파이하고 180도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는 1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지? 얘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다 1을 곱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저절로 파이가 사라지면서 몇 도가 돼? 60도가 되는 거 이해하겠지?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자, 반대로 이번에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도라고 쳐볼게. 이 90도를 호도법 파이로 나타내고 싶다 이러면은 이번에는 거꾸로야. 거꾸로 뭘 곱하면 되냐면은 180도 분의 파이. 어차피 180하고 파이랑 똑같은 거 맞지? 1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돼? 약분 되면 2분의 파이라는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파이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파이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되겠다. 자, 여기 계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36도. 여기 지금 36도 보이지? 이 36도를 호도법으로 고치고 이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치는 거야. 자, 그러면 36도를 호도법으로 36도야. 36도는 호도법으로 고치려면은 여기다 뭐를 곱한다고? 파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180분의 파이. 자, 그래서 36하고 180하고 이렇게 약분을 시키는 거야. 그럼 5번 들어간다. 자, 그래서 5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120도도 마찬가지야. 120도. 자, 곱하기 얼마 곱하면 된다고? 호도법으로 고치려면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자, 그래서 120하고 180하고 약분을 하면 된다. 약분하면 3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요번에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쳐볼게. 자, 그래서 3분의 파이지? 3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자, 여기다 곱하기. 자, 이번엔 거꾸로 곱하는 거지.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된다. 그럼 파이끼리 약분되면서 60도가 된다. 자, 마찬가지야. 이 라디안이야. 호도법이야. 60분법으로 고치고 싶으면은 파이분의 180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하면 파이분의 360도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렇게 부채꼴이 있으면 여기서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부채꼴이 있으면 여기를 우리 반지름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은 세타라고 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타는 앞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 얘는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된다. 호도법. 자, 파이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거 호의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잡아줄 거고,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이렇게 잡아줄 거야.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넓이하고 호의 길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중학교 때 우리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다 중심각에 정비례한다고 다 배웠어.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자, 그래서 그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 자, 호의 길이부터 해보자. 전체 원주는 얼마니? 전체 원주는 2파이R이지?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심각은 얼마니? 360도지. 근데 360도라고 이제 안 쓰고 호도법으로 2파이라고 쓸 거지. 파이가 180이니까 2파이가 360도다. 전체 원주에 대한 중심각은 360도 2파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 원주 호의 길이 L에 대한 중심각은 세타지? 세타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갖다 한번 해볼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2파이 L은 외항의 곱 계산하면 2파이 R 세타가 되고, 양변을 2파이로 나누게 되면 좌변은 L이고 우변은 R 세타가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야. L은 R 세타.
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다. 대신 중심각은 호도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두 번째 넓이에 대한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할게. 자,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그거에 대한 중심각은 역시 360도 2파이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는 s고 그거에 대한 중심각은 세타가 된다. 자, 비례식 세워볼게. 내항의 곱은 2파이 s지. 2파이 s고 외항의 곱은 파이 r 제곱 세타가 된다. 자, 그리고 양변을 2파이로 나눌게. 자, 그럼 s만 남지. 자, 2파이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나눠볼까 여기다가? 자, 2파이로 똑같이 나눴어. 자, 2파이로 나누면은 얼마가 돼?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된다. 자, 이렇게. 자, 얘가 바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데 잘 봐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자, s가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r제곱을 r 곱하기 r 이렇게 써도 되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그리고 여기서 r 세타가 또 얼마니? r 세타가 방금 전에 l이라고 배웠지? 자, 그래서 2분의 1 r 쓰고 r 세타 대신에 l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있다. 자, 2분의 1 rl 이렇게. 자, 두 가지 공식이 있는 거야.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네모칸 친 것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를 좀 해야 된다.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렇게.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r은 반지름, 세타는 중심각, l과 s를 구하시오. 자, l 먼저 구해볼 건데 공식 쓸까 여기다가? l은 r 세타지. 자, 근데 r이 지금 2고 세타가 2 라디안이니까 2지. 그래서 l은 4가 된다. 자, s도 한번 구해볼게. s는 2분의 1 이걸로 구해도 되고 이걸로 구해도 된다. 선생님 이걸로 한번 구해볼게. 2분의 1 rl이지. 2분의 1 rl로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러면 2분의 1 r은 2고 l은 방금 4라고 구했지. 그래서 계산하면 4가 나온다. 자, 그 다음 세타를 구하시오. 이거 지금 l이라고 쓴 거야. 자, l은 r 세타 이렇게 써놓고 l이 6이지. 자, r은 3이고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세타는 2가 된다. 자, s를 구하여라. s는 2분의 1 rl로 구할게. 자, 2분의 1 쓰고 r은 3이고 l은 6이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9가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r을 구하시오. l은 r 세타 이렇게 써놓을게. 자, l은 r 세타. 아, 세타부터 구해야겠구나. 자, s 먼저 구할게.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공식이지? 자, s 대신에 3파이라고 쓰고 그 다음 2분의 1 r 제곱은 모르지? r 제곱은 모르는 상태고 세타는 30도. 자, 근데 봐라. 이거 30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돼. 이거 지금 호도법으로 항상 고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30도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호도법으로 고치면은 180분의 파이를 곱하기로 했지 아까? 자, 그래서 약분하면은 6분의 파이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다. 자, 그래서 세타 대신에 6분의 파이라고 써야 된다. 자, 여기 세타가 6분의 파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자, 약분하면 자, 왼쪽은 얼마 나오니? 왼쪽은 3파이고 자, 오른쪽은 12분의 파이 r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 12분의 파이 r제곱. 자, 파이분의 12를 곱하면은 r제곱만 남고 파이분의 12 곱하면은 4가 돼서 반지름은 2가 나오는 거 알겠지? 반지름 2가 나온 거고. 자, L은 R세타잖아? L은 R세타니까 어떻게 구하니? R은 얼마야 지금? 2고 그 다음 세타는 6분의 파이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파이가 이제 L이 되는 거지? 요게 L 구한 거고 요게 지금 R 구한 거 이해하겠지? 자,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보고 자, 그 다음 또 공식 세워볼게. L은 R 세타. 자, L이 2파이지? 자, 그리고 R은 모르고 자, 세타도 모르는 상황이네. 자, 그러면 S 공식으로 넘어갈게. S는 2분의 1 RL이지. 자, S는 6파이고
그 다음 2분의 1 쓰고 R은 모르고 L은 2파이지. 자, 계산해 볼게. 여기 6파이고 2파이끼리 약분하면 R파이 나오지? 자, 그래서 R은 6이다. 자, R에다 6을 대입하면 2파이는 여기 6 대입하면 6세타가 되지? 자, 그래서 세타는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필수 예제 4번이야. 자,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놨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쳐놨고 이렇게 한 거야.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보자. 첫 번째는 지금 75도라고 돼 있지. 자, 얘를 지금 호도법으로 고친 거야. 자, 맞게 고쳤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고치기로 했었냐면은, 자,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자, 그리고 75랑 180이랑 약분을 해보는 거야. 약분을 해봐, 너희가. 그러면은 12분의 5파이가 나오게 될 거야. 자, 2번은 이번에 160도네. 자, 160도를 역시 호도법으로 고칠 거야. 곱하면은 마찬가지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야. 자, 얘랑 약분하자. 30으로 약분하면은 20으로 약분하자. 28 29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와? 9분의 8파이가 나온다. 자, 그래서 자, 2번이 지금 틀렸지? 자, 이렇게 고치는 거야. 자, 하나만 고치고 넘어가자. 자, 마이너스 300도 한번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300도. 이건 너희가 해보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거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12분의 파이를 한번 고쳐볼게. 답은 이미 나왔지만 얘를 고치는 방법은 파이가 사라져야지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된다. 자, 그래서 12하고 180하고 약분을 하는 거지. 약분을 하면 이거 15도가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자, 일반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일반각을 우리가 뭐라고 썼었냐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썼었고, 여기서 n은 정수였고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았었지.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거거든.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려면은 이제 360도라고 쓰면 안 돼. 360도라고 쓰지 말고 360도가 얼마지? 2파이지. 2파이에다 n을 곱하면은 2n파이라고 쓸 거야. 앞으로 2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 거야. 자,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원래 기존에 하던 대로 연습 한번 해볼게. 먼저 자, 300도를 우리가 어떻게 썼지? 300도를 자, 360도에서 한 바퀴도 안 갔지. 그냥 0바퀴지. 자, 그리고 더하기 300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360도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제 얘를 뭐라고 쓴다? 2n파이라고 쓰고 300도를 고쳐야겠구나. 자, 300도를 고칠게. 호도법으로. 자, 300도를 고쳐보면은 얼마 곱하면 된다고? 호도법으로 고치려면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공은 하나씩 없애버리고 6, 3, 18, 6, 5, 30 약분하면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3분의 5파이.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게 답인데 이제 이렇게 쓰면 돼. 2n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라고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지. 요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야. 3분의 5파이가 아닌가? 3, 6, 18. 자, 선생님이 약분을 잘못했어. 6, 3, 18, 6, 5, 30. 제대로 약분했나? 약분 제대로 했구나. 잘못한 줄 알았어. 맞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0도지? 마이너스 210도. 마이너스 210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칠 수 있지? 360도에다가 거꾸로 한 바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60에다가 플러스 얼마 하면 되니? 360에서 210을 빼면 150이지? 플러스 150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150도를 호도법으로 고쳐보도록 할게. 고치면은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자, 공은 지워버리고 3으로 약분하면 3, 6, 18, 3, 5, 15 6분의 5파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쓰면 되니? 자, 이쪽은 뭐라고 쓴다? 2n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150도는 6분의 5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이 있대. 자,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 자,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2파이고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 넓이는 s 이렇게 돼 있는데 중심각과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있지. 자, 호의 길이는 2파이고 r은 4고 세타는 모르고. 자, 그럼 세타는 4로 나누면 4분의 2파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넓이는 넓이 s는 2분의 1 RL로 한번 구해볼게. RL로. 자, 그래서 2분의 1 쓰고 반지름은 4가 되는 거고 L은 2파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4파이가 된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필수예제 7번은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이래. 자, 부채꼴을 또 이렇게 그려보자. 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8이라는데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잡으면은 둘레 길이가 8이라는 거는 요 세 개 다 더한 게 둘레지. 자, 그래서 2R 플러스 L이 바로 둘레야. 호의 길이하고 이거 반지름 다 합친 게 둘레가 되는 거지. 얘가 바로 8이래. 8. 자, 그리고 최대 넓이를 구하래. 최대 넓이. 자, 넓이 S는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지? 2분의 1 RL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분의 1 R이라고 쓰고 L 대신에 어떻게 쓰니? 요거 이렇게 넘겨보면은 L은 우리가 뭐라고 써? 8-2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L 대신에 8-2R을 집어넣도록 할게.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그 다음 거 전개하면 플러스 4R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자, 이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자, 꼭지점부터 구하도록 할게.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R제곱 마이너스 4R 절반의 제곱을 이렇게 더했다가 빼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앞에 3개가 R-2의 제곱이 되고 바깥에는 플러스 4가 되겠네. 자, 이제 2차 함수를 그려보는데 2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자, 이렇게 생겼고 지금 꼭지점이 얼마지? 이 꼭지점이 2,4야.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얘는 R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 R은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0보다 클 테고 자, R이 아무리 커봤자 4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 왜냐면은 여기가 4가 되면 여기도 4면 이 둘레 길이가 벌써 8이 되는데 여기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럼 부채꼴이 안 생기니까, 그지? 자, 그래서 R의 범위는 0부터 4야. 자, 0은 한 요 정도쯤 찍고 4는 요 정도쯤 찍으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만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 다 지워지는 거지. 아무튼 그때 최대값은 어쨌든 이제 4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S가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지. 최대 넓이 S는 4가 된다. 자, 4가 답이야. 자, 그리고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또 구하래.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중심각 L은 뭐 어떻게 구하니? L은 R세타지. R세타. R세타. 자, 지금 우리가 R이 얼마라고 구했어? 요게 지금 R인데 R이 지금 얼마라고 구했어? 2라고 구했지. R이 2일 때가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니까 R은 2라고 구한 거야. 자, R이 2면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L은 또 얼마가 나오니? 4가 나오지. 이렇게 4가 나오는 거고 여기 세타니까 세타는 2지, 그치? 그래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2가 되는 거고 넓이는 4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